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옹다리님 어서오시고요. 네. 마초미님도 어서오세요. 네. 다락방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예, 20억 목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여기 모링가님하고 이경렬님, 네, 어서오시고요. 네. 김하늘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아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장마 수혜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마 수혜주들이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이 서울시장으로 나올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미래를 알려면 과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4년,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3번 있었는데 이제 그때를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지수 얘기는 뭐 크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지수는 한번 체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장마 수혜주들, 그 다음에 서울시장 관련주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수는 오늘 잘 끝났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1.3% 급등이 나왔고, 아주 시원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2,41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수치는 언제죠? 네, 손을 하나 거놓고 보면 편하겠죠, 그죠? 자, 여기죠. 요 지수가 언제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여기죠. 여기는 언제냐? 요 지점이죠. 네, 여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가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쏟아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아주 험난한 그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거기를 완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이제 2,500까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아무튼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누르든지 아니면 살짝 눌렀다 가든지 아마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지수는 지금 중요한 게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일 또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회복을 했느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 회복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유동성 때문이죠. 코로나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주식시장은 절대로 이제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코로나가 분명히 화였어요. 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규모 유동성을 풀면서 그게 거꾸로 복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전화위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네. 방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돌파했다가 누르든지 아니면 일단 살짝 누른 다음에 또 돌파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급등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쉬었죠. 네, 살짝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코스닥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중요해요. 네, 원래 그래요. 네, 코스닥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종목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검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막연하게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될까? 이거 한번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어떤 줄 아세요? 네. 6월 달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삼각수렴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더 올라갔다가 누르든지 눌렀다가 또 올라가든지. 말이 재밌죠, 그죠? 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간 후에 다시 누르든지 아니면 일단 누르고 나서 또 올라가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주도주가 누구냐, 그죠? 대형주가 쉴 때 중소형주가 개별주나 테마주가 가는데 그때 누가 주도주 역할을 해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샀느냐 못 샀느냐, 단기로 끝냈느냐 스윙 중기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팔고 나서 어디로 이사를 가셨느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순환 매를 돌리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개인들이 수익 내기 위해서 종목에 집착하시거든요. 아니면 전략에 집착하시거나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건 순환매예요. 그 순환매가 내 계좌에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크게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에서 순환매를 돌리려면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순서대로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고수들은요 절대로 추격매수 안 해요. 길목을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미리 손침해한다는 얘기예요. 손침해. 세력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세력이 이쪽으로 올 거야, 그리고 미리 들어가서 이제 지키고 기다리면서 지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수들의 영역인데,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언급을 안 해드리지만 계속해서 돈의 큰 흐름은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그게 뭐예요? 길목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무료 회원들한테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함부로 안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 잠깐 해드릴게요. 왜 무료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을 안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무료 종목 같은 거 추천 받으시면 보통 이런 데서 받지 않으시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런 데서 추천해요. 거래가 터진 다음에. 근데 저는 이런 데서 추천하거든요. 거래가 없을 때. 그래서 무료 추천을 잘못하면요 종목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회원들도 힘드시고 제 마음도 힘들겠죠. 저는 무료 종목 추천을 잘 못해요. 추천하는 그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이런 데서 추천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런 데서 추천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종목 추천, 무료 종목 추천은 이제 무료 종목 추천 안 한다고 가끔씩 삐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느냐 그러시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데서 매매할 줄 알아요. 옛날에 처음에 전문가 했을 때 이런 데서 매매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도 눈 감고 3%짜리, 5%짜리, 10%짜리 수익 낼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하죠. 왜냐면 회원들이 못 따라해요. 여러분들도 못 따라하세요. 문자 아무리 보내드려도 못 따라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문자로 리딩이 안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합니다. 왜요? 회원들이 못 따라하니까. 근데 여기서 추천하면요 직장인이건 사업하시건 뭐 무슨 일을 하시건 다 편하게 사고 편하게 팔 수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장마 수혜주들을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좀 많이 왔어요. 중부지방 이쪽은. 근데 비가 이제 거의 이제 끝쳐가죠, 그죠? 네. 그래서 태풍 얘기가 또 있긴 한데 일단은 장마가 조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장마 수혜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끝난 걸까?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뭐 인터넷 방송이라서 차트를 띄워놓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장마 수혜주 중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효성 OMB거든요. 효성 OMB가 지금 양봉 2개 나왔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했었고 금요일날 하루 쉬었고 월요일날 또 급등했고 월요일날은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도 상한가 갔었어요. 근데 이제 풀렸었죠, 살짝. 그 다음날 양음양 나왔고
세 번째 날 상한가 또 갔는데 풀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런 게 나왔죠. 효성OMB는 이게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장마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이제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테마주에도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어제는 뭐 자동차주 갖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완성차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에서도 1차, 2차, 3차가 있다 그랬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데, 장마 수혜주 중에서 가장 먼저 가는 게 비료주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농경지가 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여튼 이제 물을 구하기 쉬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죠. 그래서 비료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가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었죠. 비 피해를 입고 나면 언젠가는 그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겠죠. 물이 빠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피해가 드러나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피해 조사하러 다닙니다. 공무원분들이 피해 조사를 하러 다녀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집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복구하겠죠. 그쵸? 복구. 그럼 뭐가 갈까요? 피해 복구 수혜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제 추천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기하는 쪽에다가 이제 종목을 하나 추천했던 게 있는데 8월 6일이니까 지난주 잠깐만요. 종목을 좀 찾고요. 8월 6일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그죠? 네. 목요일 날 추천한 게 자연광경이거든요. 이거예요. 1,600원 정도에서 추천했는데 오늘 1,930원까지 급등했어요. 그래서 대충 한 20% 전후 수익이 나셨거든요. 단기예요. 그냥 이제 8월 6일날 목요일날 추천했으니까 목금 어제 오늘에서 3, 4일 걸린 거죠, 그죠? 네. 3일 만에 한 20%씩 났습니다. 저희는 단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 단기도 이제 거래 터진 데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추천하는 거예요. 목요일이면 여길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바닥이죠, 그죠? 네. 직장인들한테 이런 거 추천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네. 한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 2, 3일 들고 있었는데 수익 한 15%, 20% 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절가 그런 거 없어요. 바닥에서 주식 사는데 뭐하러 손절가를 겁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네. 이제 추천할 때 뭐라고 했냐면 8월 6일날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샀겠죠, 그죠? 8시 45분에 매수사에 나갔으니까요. 자연과 환경, 자, 뒤에 걸 보세요. 홍수 복구 수혜주라고 해놨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미리 사나요. 미리. 네. 이때 지난주 목요일쯤이면 아주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홍수 복구 수혜주를 미리 사놓은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오기 전에 홍수 수혜주를 사놨고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홍수 수혜주를 팔면서 홍수 복구 수혜주를 산 거죠.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세력이 어디로 올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많이 해봤으니까요. 전 이런 게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무릎도 까지고 멍도 들고 막 그러죠, 그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자전거를 되게 힘들게 배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배우고 나서는 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주식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전 이게 쉬워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홍수 수혜주를 팔고 비가 많이 올 때 홍수 복구 수혜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수익은 20%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내는 우리 회원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자연환경이 오늘은 또 다른 테마까지 붙어서 올라간 거죠. 요즘에 그거 아세요? 테마 이렇게 종목이 하나 있으면요, 테마가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씩 됩니다. 이게 홍수 복구 수혜주도 되는데 오늘 뭘로 갔냐면 뭐가 더 해당이 되냐면 그것도 돼요. 어제 대통령이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4대강 그게 이제 그 4대강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죠.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죠? 네. 자연환경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관련주였거든요.
4대강 해체 관련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올랐던 거예요. 겸사겸사. 이게 지금 테마가 여러 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홍수 복구 수혜주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효성 OMB는 이건 과열 이제 슬슬 과열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뭐 일단은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치고 나가기 애매모호하니까 뒤에 있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 방에서 좀 팔았다 그랬죠. 효성 OMB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요게 추천 나갔던 게 6월 3일날 그죠? 네, 미리 사놨다니까요. 네, 스윙 효성 OMB 매수해놓고 8월 10일이면 어제죠. 어제 상한가 찍고 이제 풀렸을 때 그때 좀 팔았어요. 매도세 나간 거 보이죠? 네. 회원들이 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제 최대 수익이 81%까지 나왔어요. 뭐 하냐면 지금 저희 방에선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홍수 복구 수혜주도 사놓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순환매 돌리는 거예요. 순환매. 근데 홍수 수혜주가 끝났다고요?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비가 이제 슬슬 그치려고 하죠. 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자꾸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비가 빠지고 나면 비가 이제 그치고 빗물이 빠지면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래저래 수혜주들이 튀어나옵니다. 여러 개가 있겠죠. 네. 상세한 업종까지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보니까 시멘트 관련주는 왜 안 오르나요? 샀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시멘트 쪽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리면 막 사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한테 막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료 정보 추천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자꾸 무료 회원분들은 저보고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저는 좋은 투자를 얘기를 해드려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시멘트나 레미콘 관련주들은요 앞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재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회원들은 제가 오늘 낮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회원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피해 복구 수혜주들이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이 8월 초죠. 8월 10일 8월 중순 들어가는 거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태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 비 피해가 되게 심했죠, 그죠? 장마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건 맞는데 태풍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홍수 수혜주 중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추가 피해 우려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어요. 태풍이 좀 센 게 온다, 우리나라로 접근한다, 비를 많이 뿌린다 그러면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뭐 한다고요?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테마주를 만들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라도 큰 태풍이 하나 지나가서 또 열심히 피해 복구하고 있는 지역을 강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소설이에요. 예를 들어 효성 OMB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버벅버벅 거리면서 살짝 하락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하나 와서 슥 쓸고 지나간다. 그럼 상한가 또 나옵니다. 아니면 밑에서 후발주자들 있죠. 이제 끝났나봐 이러다가 순간 태풍이 한두 개 딱 지나가면 확 올라옵니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그거는 이제 태풍이 아니고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한국알콜 처음에요. 네. 코로나 중국 그때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죠. 그때 그게 터졌을 때 한국알콜이 처음에 살짝 들었다가 상한가도 안 나왔어요. 이러다가 말았어요. 여기서 마스크 테마주들이 막 상한가 치면서 막 갔거든요. 근데 한국알콜이 그냥 들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떨어졌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거기서 하락하다 말고 돌려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쵸? 막 하한가 거의 하한가예요. 하한가 두드리면서 거의 준하한가죠.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으니까 막 급락을 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근데 코로나가 미국에서 확 터지고 우리나라에서 확 터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고 하다 하다가 너무 이제 물건이 많이 팔려서 신고가 내고 있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들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간 게 뭐냐면 코로나가 좀 잡히는 듯 싶었는데 확 번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거예요. 비가 이제 끝이고 홍수가 이제 홍수 이제 피해 지역 복구하는 거에 막 신경 쓰고 있는데 태풍이 하나 또 지나간다.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홍수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수리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피해가 이 정도인 거예요. 중국은 걸핏하면 댐 터지거든요. 산샤댐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수혜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추가 피해 우려 수혜주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장기화. 네. 이제 태풍이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정도까지 오지 않나요? 그죠? 네. 9월달에도 깨오고 그때까지 이게 시장에 마땅한 테마주가 없으면 이 장마 수혜주, 이 홍수 수혜주들이 더 갈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이 뭐 비료 관련주들이나 농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태풍이 또 온다고 하면 당연히 피해 복구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더 움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홍수나 이런 이제 수해가 터지면요, 수해죠. 네. 수해가 터지면 그 뒤에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생깁니다. 수인성 전염병 항상 문제가 되죠.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나게 터지죠. 힌트를 하나 더 얹어드리면 우리나라에서만 터질까요? 중국은요?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네. 지금 이제 아마 요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수혜주들이 급등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소설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북한에서도 물이 많이 내려왔죠. 그럼 북한에 있는 지뢰들이 지뢰 있죠, 지뢰. 네. 지뢰가 사방에 깔렸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지뢰 사고가 한강 유역이나 김포나 어디 이런 데서 사람 많이 사는 쪽에서 터진다. 그럼 뭐가 갈까요? 지뢰 제거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도 있어요. 웰크론 같은 경우,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퍼스텍 같은 경우도 지뢰 제거 관련주들이 되죠. 그런 것들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뢰만 떠내려오는 게 아니죠. 다른 것들도 떠내려올 수가 있죠. 실제로 작년에 그랬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대충 9월달쯤일 거예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지뢰가 떠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죠. 장마 수혜주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급등한 비료 수혜주도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효성 OM이나 저렇게 많이 올라온 걸 사시면 안 되겠죠. 항상 뭘 사셔야 돼요? 후발주자를 사셔야죠. 이미 급등한 거는 그만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봤자 얼마 못 가요. 실제로 상한가는 어디서 나와요? 밑에 있는 후발주자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거 공략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방에서 그 이재명 관련주를 했을 때 에이텍 아시죠? 에이텍이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쭉 치고 나갔을 때 여기 있죠. 여기에서 에이텍을 안 샀어요. 이재명 관련주를 하나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사고 뭐 샀냐면 에이텍이 이만큼 급등했을 때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카스를 샀죠. 카스가 원래는 황교안씨 관련주였는데 이제 라인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가 여기서 나왔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에이텍은 그날로 그러고 한동안 고점을 찍고 옆으로 횡보했죠.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시면 돼요. 실제로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요. 네. 과거하고 많이 바뀐 거죠. 지금 장마 수혜주들은 요점은 뭐냐면 안 끝났어요. 네. 과열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았고, 그리고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뭐 복구 수혜주, 장기화 대비 그런 관련된 수혜주들, 추가 피해 우려 수혜주 이렇게 해서 또 나올 겁니다.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거래 터진 거 말고 거래 없는 후발주자를 공략하셔야지만 수익도 많이 나시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시장 관련주. 서울시장 어제 관심 있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꽤 많은 분들이 찍어주셨는데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거 어제 저녁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열었거든요. 자, 보세요. 서울시장 얘기는 녹화를 끌게요. 그죠? 당연히 녹화 남길 거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건 끄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도 끄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대박이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수고하셨다. 이제 뭐 그런 인사 좀 하고 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방송을 하면 그냥 슥 나가시더라고요. 네. 퇴장하실 때는 서로 회원들끼리라도 서로 이제 인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라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미래가 궁금하시죠? 그죠? 서울시장 후보에 누가 나올까? 그 사람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거 많이 갈까? 아, 내가 좀 손해가 났는데 그런 걸 좀 공략해서 손해를 좀 만회하고 싶다. 나는 대선주나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궁금하다. 이러시죠? 그쵸? 네.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가 궁금하시면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과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반복돼요. 대신에 약간 변형돼서 반복되죠. 미래가 궁금하시면 과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죠.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그 서울시장 관련주들이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2018년도에 있었어요. 그때라고 보여드릴게요. 서울시장 처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전에도 있지만 최근에 그 3번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바꿀게요. 항상 과거를 공부하세요. 과거를.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자, 이 차트를 보죠. 2011년도 이때쯤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세훈 씨가 이제 무상급식에 반대하다가 이제 아무튼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 당시에 대선은 2012년도 12월 달에 있었고요. 네. 근데 아무튼 2011년도에 서울시장이 공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차기 돼서 저기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급부상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안철수 씨 테마주들이 뭐 수백 개가 막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정작 그분은 서울시장에 안 나왔죠. 누가 나왔냐면 여당 쪽에서는 박원순 씨가 그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나경원 씨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그분 한 명은 이제 죽었고 한 분은 이제 낙선됐죠,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붙었습니다. 박원순, 그 다음에 나경원 씨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씨 관련주 중에 뭐가 있었냐면 풀무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정확히 풀무원 홀딩스였는데 언제 급등했냐면 보이시죠? 어디요? 거래량 거래가 이렇게 팍 터져 있죠. 네. 여기에요. 네. 하늘에 아마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여기에요.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보통 테마주가 안 되는데 이때 한번 이제 테마주로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박원순 씨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못 갔었어요. 이 당시에 보면은 여기인데 상한가 2개 나왔었어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거든요.
상한가가 보시면 하나, 거의 그냥 점이었는데 두 개 나오고 그냥 바로 저 밑으로 가버렸어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 피닉스 소재 있죠? 요것도 그 당시에 2011년도가 여기겠죠? 이 당시에 요게 박원순 씨 관련주로 급등을 조금 했었어요. 뭐 많이 못 갔어요. 상한가 2개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가 2개면은 그 당시에 30% 수익이었거든요. 2개 합쳐서. 이 정도 급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경원 씨가 반대편, 그때 새누리당이었나? 그쪽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경원 씨 관련주 중에 한창이라고 있었습니다. 한창이 여기 보시면 여기냐고요?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때 저기 반기문 씨 대선주로 갔었어요. 반기문. 한창이라는 회사가 이게 정치 테마주가 잘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반기문 씨였고요. 여기요. 얼마 안 간 것 같죠? 땡겨서 보면 되죠. 많이 갔어요. 제법 갔어요. 동전주였는데 이게 급등합니다. 나경원 씨 관련주. 그 다음에 나경원 씨 관련주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많이들 아실 텐데 그분 저기 따님이 장애가 좀 있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장애인 관련주들이 장애인 그때 복지 테마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휠체어 관련돼 가지고 국제하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였는데 그 중에 하나 보시면 국제하품이겠죠. 여기겠죠. 2011년도에 여기 보시면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9월 전후로 해서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더 있고 꺾었다가 또 나오죠. 네. 요게 그때 나경원 씨 관련주로 급등했던 겁니다. 장애인 그때 휠체어 그 관련주였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평화산업이나 이런 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오텍 있죠. 오텍이 그 장애인 관련된 그 차량 있죠. 그런 것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이제 수혜주가 그때 됐었어요. 자, 근데 박원순 씨는 이제 고인이 됐죠, 그죠? 네. 근데 나경원 씨는요. 서울시장 얘기가 나와요. 실제 지금도. 지난번에 한번 그 당시에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미투 요즘에 뭐 그런 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현 시장이 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이제 서울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나경원 씨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나중에 이게 바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상복지 그런 관련주들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는 앞으로도 테마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씨하고 2014년도에 누가 붙었냐면 정몽준 씨가 붙었어요. 정몽준 씨 이제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정몽준 씨 그때 그때 여당이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그때 이제 그 당내에서 경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국무총리 하셨던 이제 김항식 총리 그분이 계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김항식 씨하고 이제 그 당내에서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몽준 씨가 됐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항식 씨 있죠. 이분 관련주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일진다이아. 요즘에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그 당시에 김항식 씨 테마주였는데 언제였냐면 여기였습니다. 2014년도라 했죠. 네. 여기에요. 연초에 이제 한 7,000원 정도 있다가 한 10,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대충 얼마 갔어요? 네. 40에서 최대한 50% 정도까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이 정도면 꽤 갔던 거예요. 네.
50%. 그 다음에 우원개발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철도 관련주로 많이 구분이 되는데, 우원개발이 2014년 초에 여기죠.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요 앞에는 철도 때문에 갔었고, 철도 때문에 갔었고, 요 뒤에 요거는 김황식 씨 정치 테마주로 갔던 거예요. 요것도 2,000원 정도에서 급등해서 3,200원까지 갔으니까 한 60% 정도 급등을 한 거죠. 네. 제법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인지도가 정몽준 씨가 훨씬 높죠, 그죠? 정치도 오래 하셨고 그때. 정몽준 씨 테마주 중에 유명한 게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현대통신입니다. 현대통신이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2014년도죠, 그죠? 네. 아까 김황식 씨는 이제 그 정치인은 아니셨거든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11월 달부터 상한가나 나오고 눌림목 들었다가 놓쳐 눌림목 들었다 놓고 눌림목 한 두세 번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거든요. 요거는 2,000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5,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100에서 150% 정도 급등한 겁니다. 네. 이거 말고 뭐 코엔텍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현대통신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죠, 그죠? 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걸 보면 현대통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정몽준 씨 지지율, 즉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분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지점에서 하락하죠. 언제일까요? 세월호.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내려간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민주당 쪽에 그때 유리한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정몽준 씨가 그때 이게 하락을 하고 합니다. 종목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엔즈라고 있었어요. 모엔즈는 뭐냐면 박원순 씨 테마주인데, 모엔즈가 2014년도에 여기겠죠. 이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네. 상한가 하나 나오고 조금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요. 뒤에 또 상한가 하나 또 있죠, 그죠? 이거는 4,000원 정도에서 6,400원까지 갔으니까 이건 100%는 아니고 한 60% 정도, 그 정도 급등했었어요. 60에서 70% 정도, 네, 살짝. 그러니까 정몽준 씨보다 약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다가 세월호 딱 터지니까 힘을 얻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선거가 6월달이었는데 여기 5월달이고요. 네. 그때 세월호 때문에 그랬어요. 네. 요런 겁니다. 여기 5월달쯤에는 박원순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을 때예요. 잘 보세요.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거든요. 세월호 때문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폭락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움직여요.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됐는데 그때부터 급락했다고요. 저 이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보여드릴까요? 2018년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2018년도에는 누가 있었냐면 없었어요. 네, 왜냐면 대통령이 2017년도에 탄핵이 됐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는 거의 뭐 김빠진 맥주처럼 야당 쪽에서 서울시장에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때 김문수 씨가 아마 그때 대표로 나오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흥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박원순 씨 테마주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탄핵 때문에 아주 이제 어수선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가 뭐였냐면 저기였어요. 2018년도 4월달하고 6월달까지는 뭐가 갔어요? 대북주가 갔잖아요. 뭐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6월달에 이제 뭐 미국이랑 북한이랑
저기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선거를 지방선거를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죠. 그걸 여당에서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때 대북주가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먼저 해드렸냐면 제가 다음에 또 서울시장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일관되죠? 네.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지방선거 관련주,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대선이 아니거든요. 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에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을 뽑는 이제 보궐선거인데 그 지방선거, 부산시장도 같이 뽑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부산시장 얘기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통상적으로 서울시장 것만 움직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박원순 씨 거하고 나경원 씨만 얘기하죠. 네, 딱 저 정도만 갔어요. 그 다음에 정몽준 씨, 김항식 씨, 박원순 씨 이렇게 얘기하죠. 박원순 씨 관련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모엔지 정도? 그 정도. 정몽준 씨 거 종목이 좀 있었어요.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김항식 씨 관련 종목도 있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 지방선거에서는요, 부산시장이나 뭐 울산시장이나 뭐 광주 광역시 시장이나 이런 분들 거 잘 안 가요. 거의 서울시장 게 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당에 한 명, 야당에 한 명 정도 그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들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건 좀 집중해서 하셔도 되겠죠.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변수가 생겼죠. 주식이 왜 힘드냐면 주식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왜 여러분들이 힘드냐면요, 변수가 있거든요. 변수가 딱 생기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막 헷갈리세요. 사실은 똑같거든요. 제 말이 좀 어렵죠? 주식은 되게 쉬워요. 맨날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딱 생기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고 이제 오해하시는데 사실 뜯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만 바뀐 거거든요. 포장지만 바뀐 거예요. 자동차도 속의 엔진은 똑같은데 껍데기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엔진이 또 새롭게 개발되면 또 좋은 엔진이 나올 수 있죠. 좋은 차가 나올 수 있지만 엔진은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새 차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마케팅을 하면 소비자들이 속죠. 그래서 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똑같아요. 같은 테마주인데 포장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나경원 씨였으면 그 다음에 정몽준 씨로 바뀐 거죠.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세력이 속여도 근본 자체는 못 속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서울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뭐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말씀드리기로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불미스러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냐 마냐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낼 것 같아요. 내겠죠, 그죠? 네, 낼 것 같습니다. 안 낼 수가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남자 후보가 아니라 여자 후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변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더 큰 변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나쁜 변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간에, 그죠?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 나올 것 같고요. 내년 4월달에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대선은 그 다음에 3월달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앞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러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목을 받으면 돈이 오고요.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돈이 모이면 테마가 형성되잖아요. 정치는 곧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 관련주들이 원래는 소수만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변수가 좀 많아져서 후보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뭐 딱딱 한 명씩이었죠.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과
아니면 대통령 선거는 아니더라도 잠재적 대권 후보긴 한데 서울시장에도 출마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가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이낙연 씨가 갑자기 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출마할 일은 없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 나갈 일은 없잖아요. 안철수 씨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대답을 속 시원하게 안 하시기 때문에 할지 말지 되게 늦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대선을 포기하고 글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지원만 해주는 걸 끝나실지. 나경원 씨가 나올 수도 있고, 추미애 씨가 진짜로 나올 수도 있고, 박영선 법무장관이란다. 박영선 그 중소기업 벤처 그쪽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명 얘기가 나와요. 과거보다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되게 두꺼워졌어요. 야당 쪽에도 마찬가지. 분명히 누군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현재 그 여태까지는 사람도 적었고 종목수도 적었는데 이번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쯤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선거 한 6개월 전 있죠. 6개월 전쯤 되면요 대충 보여요. 선거가 예를 들어 4월달이죠. 6개월 전이 언제예요? 대충 하면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지금 8월이죠. 그냥 다음 달쯤 되면요 눈에 이제 확 들어와요. 아, 요거 대장이다. 대장이 보여요. 6개월 전쯤 되면 다 보여요. 좀 빨리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보인다니까. 옛날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그 관련 종목 중에 동양물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요게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인맥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급등하죠, 그죠? 네. 급등하기 전에 쫙 보시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급락했는데 바로 올려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요. 네. 여기가 10월달이죠. 4월달부터 이미 작업하고 있었잖아요. 딱 6개월 전이잖아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시작하네. 이거라고요. 보인다니까요.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 그런 유행어 만드신 분 있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그죠? 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길목을 지키고 계시라.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미리 길목을 지키고 계셔야 돼요. 누가 나올까요? 지금은 마음껏 상상하시면 돼요. 뭐 추미애 씨, 뭐 박영선 씨, 나경원 씨 아니면 남자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네. 마음껏 상상하시면 돼요. 대신에 확실하게 안 나올 사람은 지워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명 지워드렸잖아요.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는 확실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씨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황교안 씨도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지우시면 돼요. 그럼 누가 몇 명 남겠죠, 그죠? 그 안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우두머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딱딱딱 뽑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네. 미리 길목을 지키고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빨리 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급등해 있는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네. 거래가 터지고 세력이 아니라 개인들만 바글바글한 그런 자리에는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 외면하는 자리, 네, 그런 데서 수익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건 뭐 육아하시느라고 바쁘시건 상관없어요. 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저희 방에는 회원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서 회원 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데 회원분들 직업이 다양해요. 뭐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교수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무튼 전문직도 있으시지만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요. 가정주부들도 많으세요. 20대 대학생도 있고요. 네, 뭐 30대, 40대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습니다. 다양해요. 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이 되게 다양해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옷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전업주부도 있으세요. 근데 다 똑같은 종목으로 편하게 수익을 내세요. 왜요? 밑에서 사니까요. 바닥에서 사거든요. 직장인이 80%가 넘어요. 70에서 80% 보시면 돼요.
직장인이야 다. 직장인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리딩을 하면 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못 따라해요. 어떻게 다 일일이 따라하겠어요? 문자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문자 확인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이런 데서 매수하죠? 문자 딱 한 번만 보내면 돼요. 사세요. 올라올 때 문자 한두 번 뭐 보내면 돼요. 왜요? 분할 매도하니까. 파세요. 다 파세요. 이런 식으로. 파세요. 그럼 끝나요. 저희 방은 회원들 매수가하고 매수가가 똑같습니다. 지저분하게 분할 매수 안 한다니까요. 한 번 사고 끝나요. 팔 때는 나눠서 팔아요. 그래서 회원들 수익률이 똑같아요. 저희 방은 불만이 없어요. 똑같거든요. 바닥에 사서 위에서 판다. 그 비결이 뭐냐면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가서. 아까 이제 보시면 뭐예요? 효성호엠비 잠깐 볼까요? 추천을 언제 했어요? 6월달에 했다니까요. 6월달에 효성호엠비만 추천했을까요? 아니요. 경농, 조비 다 샀어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종목을 안 보여드리죠? 수익 많이 나 있거든요. 근데 종목을 다 오픈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홍수 관련주를 되게 많이 사놨어요 그때. 오픈을 다 안 하는 이유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대주산업. 대주산업이 그 세종시 관련주죠, 그죠? 대주산업을 저희 방에서 했었는데 이게 급등할 때 제가 초기에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이게 언제 샀냐면 7월 20일 날 샀죠. 7월 22일 20날이 여기입니다. 요런 자리. 여기서 샀다고. 정확하게 맞나요? 7월 22일 여기구나. 여기서 산 거예요. 초반에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이만큼 올라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다 정리하고 끝냈다고요. 왜 그럴까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비료 관련주들 있죠? 저희 방에서 매집한 게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복구 수혜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홍수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거 다 사놨어요.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요? 미리 선침해놨고 실제로 이제 홍수가 터져서 종목도 급등하니까 뒤에 들어오시는 회원들 이제 후발주라도 사드리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뭐도 사냐면 이재명 씨 관련주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거 하나 추천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에이텍이 이게 이재명 관련주죠. 네. 저희 방에서 예전에 추천했었는데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거의 요것만 독보적으로 신고가 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서 에이텍이 계속 신고가 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요 종목, 여기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회원들한테 요거 사드리고 있어요. 이재명 씨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씨 지지율은 살짝 하락하고 있고 이재명 씨 거는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둘이 싸울 거예요. 왜요? 대권 그거를 이제 거머쥐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싸우면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왜요? 시끄러워지니까요. 윤석열 씨 관련주도 시끄러워지니까 급등하죠. 똑같은 거예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제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 정치인들 막 싸우는 거 보면서 욕만 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하세요. 저분들 열심히 싸우시면 종목이 움직여요. 미리 얘기 다 해드렸어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에이텍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일관되죠. 네, 저 밑에 있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돼요. 종목 보기 힘드시죠? 그러시면 들어오세요. 회비가 절대로 비싼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피곤하게 무방 떠돌아다니실 거예요. 이제 무료방송 듣는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한 달 이상 들으시면 그것도 지칩니다. 네. 제대로 된 종목으로 수익을 좀 편안하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홍수수혜주 얘기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장 관련주는 제가 이제 먼저 입을 뗐으니까 다음에 또 종목도 움직이면 그때 말씀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네. 자, 화면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비가 아무튼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홍수수혜주들, 호가입주자들 같은 거 공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방송 마칠 때는 서로 회원들끼리 힘내시라고 성토하시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